자, 안녕하세요. 오늘 저랑 같이 일본 오키나와로 한번 떠나볼 건데요. 아름다운 풍경은 물론이고 그 속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까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와, 오키나와의 항구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 고요한 아침 공기 속에서 느껴지는 설렘이 곧 시작될 멋진 하루를 기대하게 만드네요. 네, 그럼 오키나와에서의 하루, 그 아침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으로 떠나기 전에 이 고요한 분위기를 먼저 느껴보시죠. 날씨가 살짝 흐린 게 오히려 더 운치 있지 않아요? 이런 날 해안도로 달리면 진짜 최고거든요. 에메랄드빛 바다를 끼고 달리는 기분 상상만 해도 좋네요. 자, 우리의 첫 목적지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드디어 첫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만자무 고시예요. 여기엔 그냥 풍경만 예쁜 게 아니라 아주 재미있는 역사와 자연의 비밀이 숨어 있는 곳이랍니다. 와, 이거 보세요. 진짜 거대한 코끼리가 바다에 코를 담그고 있는 것 같죠? 이게 수만 년 동안 파도랑 바람이 만들어낸 자연의 예술 작품이라니 정말 신기해요. 오키나와의 상징이 될 만하네요. 그리고 저 절벽 너머로 보이는 넓은 들판 있잖아요. 조기 때문에 여기가 만자모라고 불리게 된 거래요. 옛날에 어떤 왕이 10,000명이 앉아도 되겠다 해서 붙은 이름이라는데 와, 그 말이 실감날 정도로 정말 넓긴 넓네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이곳이 공원이 되기 전에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또 다른 얼굴이 숨어 있거든요. 이거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왼쪽에 보이는 게 1977년 사진인데 미군 통신 기지였대요. 그런데 오른쪽 지금 모습은 완전히 평화로운 자연공원으로 돌아왔죠. 와, 같은 장소라고는 믿기지가 않네요. 역사가 이렇게 한 공간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근데 여기가 더 놀라운 건요, 바로 이 생태계예요. 안내판을 보니까 새 10종, 포유류 4종은 기본이고요. 거미가 무려 55종이나 산대요. 심지어 나라에서 보호하는 소라게까지. 과거의 아픈 역사를 딛고 이제는 수많은 생명들의 소중한 터전이 된 거죠. 자, 이제 만자모의 거친 해안을 뒤로 하고 다음 장소로 가볼게요. 이번엔 아주 잘 꾸며진 거대한 공원, 바로 해양 엑스포 공원입니다. 와, 공원에 딱 들어오니까 이렇게 화려한 꽃 축제가 반겨주네요. 알록달록한 꽃들을 보니까 기분까지 막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뭐가 있을지 더 기대되는데요? 아니, 근데 저기 좀 보세요. 전부 꽃으로 만든 조형물들인데 저 거대한 개구리는 진짜 대박이네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런 상상력이 정말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공원의 하이라이트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추라우미 수족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얕은 바다부터 저 깊은 심해까지 저랑 같이 다이빙하는 기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와, 들어오자마자 눈앞에 펼쳐지는 이 풍경 좀 보세요. 진짜 바닷속에 들어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오키나와의 얕은 바다를 그대로 옮겨놓은 산호초인데 색깔이 정말 화려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해초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랑은 완전 다른 거래요. 여기 있는 해초는 육지식물처럼 뿌리, 줄기, 잎이 다 있는 진짜 식물이라서 바닷속의 초원, 바닷속의 숲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해초밭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그냥 풀밭이 아니에요. 작은 새우 같은 애들한테는 밥이 되고 물고기나 오징어는 여기 알을 낳고 또 어린 물고기들한테는 숨을 공간이 되어주고요. 심지어 바다거북이나 듀공 같은 큰 동물들의 주식이 바로 이 해초래요. 와, 정말 바다 생태계의 심장 같은 곳이네요. 자, 이제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햇빛이 닿지 않는 곳, 바다의 거인들이 사는 세계로요. 저기 보이는 상어는 실버팁 상어라는 건데요. 2017년에 잡힌 2마리 중 하나래요. 근데 얘네들이 근현 전시용이 아니라 멸종 위기종을 보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번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족관이 이런 중요한 역할도 하는군요. 그리고 수족관 여행의 마지막, 심해관 입구에는 이런 글귀가 있어요.
활기찬 산호초의 세계와는 사뭇 다른 어둡고 고요한 심해의 세계를 즐겨보세요. 아, 정말 이 문구 하나가 심해의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네요. 자, 신나게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졌네요. 이제 오키나와의 따뜻한 저녁을 맞이할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의 마무리는 과연 어떨까요? 네, 해가 지면서 낮에 활기찼던 풍경은 뒤로 하고 이제 도시의 밤이 시작됩니다. 역시 여행의 마무리는 맛있는 저녁이죠. 그리고 배를 채우고 나면 이렇게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을 즐기는 거고요. 낮에는 그렇게 고요한 자연이 펼쳐지더니 밤에는 또 이렇게 활기찬 매력이 있네요. 이게 바로 오키나와의 매력 아닐까요? 오늘 하루 저랑 같이 오키나와를 둘러보셨는데요. 장엄한 절벽의 역사부터 수족관 속 작은 생명들, 그리고 초보 운전자의 첫 여행까지 오키나와는 정말 끝없는 이야기로 가득한 곳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키나와에 간다면 과연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하게 될까요? 여러분, 오키나와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에메랄드빛 바다? 아니면 독특한 문화? 오늘 저와 함께 사신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몰랐던 오키나와의 아주 다채로운 매력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한번 떠나볼까요? 자, 보세요. 오키나와의 아침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고요한 항구 위로 구름을 뚫고 쏟아지는 저 햇살이 와, 오늘 하루가 정말 멋질 거라고 말해주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이렇게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 첫 번째 목적지는요, 자연이 수천 년에 걸쳐서 만들어낸 거대한 예술 작품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힘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바로 오키나와 해안의 상징과도 같은 곳, 만자모입니다. 아마 코끼리 코 모양 절벽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근데 있잖아요. 이 바위 뒤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과거와 또 놀라운 생태계의 비밀이 숨겨져 있답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보려고 만자모에 오는 거죠. 정말 거대한 코끼리가 바다에 코를 쓱 담그고 물을 마시는 것 같지 않나요? 수만 년 동안 파도가 깎고 또 깎아서 만든 그야말로 자연의 걸작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유명한 코끼리 코에서 잠시만 눈을 돌려보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이 땅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름다운 곳이 한때는 미군의 통신기지, 그러니까 미국의 소리 방송국이 있던 자리였어요. 지금은 보시다시피 완벽하게 자연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그 시간의 흔적이 남아있는 셈이죠. 그리고 이 땅의 역사는 인간의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수많은 동식물이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생태계의 중심지가 됐거든요. 조류, 포유류는 물론이고 와, 심지어 거미가 무려 55종이나 산대요. 작지만 정말 풍요로운 생명의 보고인 거죠. 자, 지금까지 만자모에서 거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꼈다면 이제는 분위기를 확 바꿔서 인간의 손길로 화려하게 가꿔진 색채의 세계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오키나와의 또 다른 얼굴을 만날 시간이에요. 해양박람회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와, 지도만 봐도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여긴 그냥 공원이 아니고요. 오키나와의 문화, 역사, 그리고 바다 생물까지 모든 걸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거대한 복합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와, 아까 만자모에서 느꼈던 그 거친 바닷바람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형형색색의 꽃들이 활짝 핀 축제가 우리를 반겨주네요. 공기 중에 달콤한 향기가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것 좀 보세요. 평범한 계단은 마치 꽃으로 만든 강처럼 흐르고요. 저쪽에는 거대한 개구리 조형물이 온통 꽃으로 뒤덮여 있어요. 정말 모든 게 하나의 살아있는 예술작품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공원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추라우미 수족관인데요. 자, 저랑 같이 저 깊고 푸른 바닷속으로 한번 다이빙 해볼까요? 수족관에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지는 이 광경,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지 않나요? 마치 햇살이 쏟아지는 오키나와의 얕은 바닷속, 산호초 지대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수백 마리의 물고기들이 정말 활기차게 움직이네요. 우리가 보통 화려한 산호초에만 주목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해초밭이야말로 바다 생태계의 숨은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거북이나 듀공에게는 아주 중요한 먹이터가 되어주고요. 수많은 작은 생물들에게는 안전한 집이 되어주거든요. 이 해초밭이 없으면 바다의 풍요로움도 없는 거죠. 자, 이제 산호초의 밝은 세계를 지나서요. 점점 더 어둡고 신비로운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수족관 안에 있는 생물 하나하나에는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실버팁 상어를 보세요. 2017년에 구조돼서 이곳까지 오게 된 과정부터 일본 최초로 번식을 시도하고 있는 미래 계획까지, 이건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종을 보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전시관에 쓰인 이 문구가 우리의 수중 여정을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활기찬 산호초 세계와는 사뭇 다른 어둡고 고요한 심해의 세계. 빛으로 가득 찬 곳에서 시작해서 깊은 정적 속에서 마무리되는 경험. 정말 멋지지 않나요? 깊은 바닷속 여행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까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네요. 낮 동안의 탐험은 끝났지만 오키나와의 밤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풍경이에요. 마치 만자모의 절벽처럼 끊임없이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독특한 형태로 자라난 나무, 오키나와 자연의 강인한 생명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네요. 자, 이제 자연이 주는 고요함은 잠시 뒤로 하고요. 오키나와의 또 다른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곳, 활기찬 도시의 밤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죠. SOHO 같은 상점들의 네온 사인이 거리를 화려하게 밝히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 활기. 오키나와의 밤은 이렇게 뜨거운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야, 긴 하루의 여정 끝에 만난 완벽한 저녁 식사. 바로 야키니쿠입니다.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랑 맛있는 냄새가 하루의 피로를 그냥 싹 녹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바로 오키나와 문화가 가진 따뜻함이 아닐까요? 도시의 불빛 사이를 지나가다가 문득 발견한 작은 순간이에요. 일본의 초보 운전 스티커, 쇼신샤 마크를 붙인 차. 우리처럼 저 운전자도 자신만의 새로운 여정을 이제 막 시작했나 봅니다. 고대의 자연, 역사의 흔적, 그리고 활기찬 현재가 한데 어우러진 곳.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건 오키나와가 가진 수많은 이야기 중에 정말 아주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이처럼 끝없는 이야기가 쌓여있는 이곳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발견하게 될까요?